자, 2025학년도 작년이죠. 1학기 중간고사 인창고등학교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시죠. 1번. 자, A, B의 다항식이 있을 때, 그죠? 간단합니다. 이것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X라는 다항식은 어떤 게 되나요? 마이너스 2A와 3B의 합이 되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2A라는 것은 보세요. 그죠? A에 마이너스 2를 곱한 거니까 6X의 세제곱, 그죠? 8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3B라는 다항식은요. B라는 다항식이 3배 했으니까 3을 곱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되고요. 9X 3 곱했어요.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한 겁니다. 맞죠? 합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없어지고요. 11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다. 됐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항식을 7차의 다항식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자, 2차로 나눴으니까요. 나머지는 몇 차가 될까요? 1차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rx를 1차 일반적인 1차로 둬야 돼요. 이렇게 두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항등식 푸는 겁니다. x의 7제곱 이 다항식을 뭘로 나눴죠?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눴다는 얘기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로 나눴다는 얘기고요. 몫은 알 수 없지만 qx가 될 것이고 나머지가 ax 더하기 1차이다. 자, 수치 대입법 쓰면 되겠네요. 1 대입하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해서 풀면 되겠다. 자, 1 대입하면 좌변은 얼마가 되나요? 6이 되고요. 우변은 0과 a 더하기 b가 나오겠고요. 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좌변은 뭐가 되나요? 0이 되나요? 네, 0이 되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죠. 두 식을 연립하겠습니다. 두 식을 연립하면 더할까요? 더하면 6은 2b가 돼서요. b가 3이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요. 고로 a는 뭐가 됩니까? a도 3이 되네요. 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rx는 뭐가 되냐? 3x 플러스 3이 되고요. 그리고 구하는 답 r2의 값은 6 플러스 3이니까 9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간단합니다. 자, 2차로 나눴을 때는 나머지가 1차이잖아요. 항등식으로 표현해서 수치 대입법 썼습니다. 간단하죠? 자, 다음은 2차 방정식이 허근을 가질 조건이에요.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결국 판별식이 뭐가 되는 거죠? 0보다 작은 거잖아요. 간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판별식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4분의 D 판별식 쓸까요? 그래서 4는 2 곱하기 2니까요. 그죠? 2 프라임, B 프라임 제곱 하면 2의 제곱이니까요. 마이너스 AC, 얘가 상수잖아요. 3K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4 마이너스 3K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니까요. 결국 3K가 6보다 커야 되고요. 그리고 K는 2보다 커야 되는 거죠. 2보다 큰 정수 K의 최소값이니까요. 2보다 큰 것 중에 제일 작은 정수는 3이겠죠. 그래서 자, 허근 가질 조건. 다음 네 번째 볼까요? 2차 함수와 직선의 관계입니다. 자, 접한다는 얘기예요. 접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다? 판별식이 0이다. 2차 함수와 직선이 접할 조건은 뭐예요? 우리 두 식을 연립했을 때 나오는 식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자, 두 식 연립하면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2는 뭐가 되죠? 2x 플러스 k고요. 정리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 마이너스 k가 0입니다. 이것은 판별식이죠. 4분의 d로 할게요. 그래서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다. 그래서 얼마가 되나요? 마이너스 2 플러스 k가 0이니까 k는 1이 되겠네요. 간단합니다. 그래요?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3차 다항식을 새로운 어떤 a라는 다항식으로 나누었더니 몫이 x-2이고 나머지가 3이다. a라는 다항식을 구해달라. 그런 얘기네요. 자, 보세요. 3차잖아요. 그죠? 이것을 a로 나눴더니 몫이 x-2이고 나머지가 3이다. 자, 그럼 일단 이 a 값부터 찾아야 되겠다. 첫 번째 단계. 그래서 수치 대입법 항등식이니까 2를 대입하면요. 여기는 얼마가 되나요? 16이 되고요. 4 더하기 2a 더하기 1이 2 대입하면 3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국 2a는 그죠? 2a는 21이 되니까요. 3 마이너스 21이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8이 되겠고요. 그래서 a는 마구가 되겠습니다. 자, a를 마구를 대입해서 이제 식을 한번 그죠? 자, 마구 대입할게요. 그럼 원래 식이 어떻게 되냐? 2x 세제곱 쓸게요. 세제곱 더하기 x제곱에 ax인데 마이너스 9가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9x 플러스 1을요. a란 다항식으로 나눴으니까요.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플러스 3입니다. 이제 a만 찾으면 되겠네요. 자, 3을 이항하면 넘기면 이쪽이 1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이거 굳이 나눗셈 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겠다. 맞죠? 자, 맞춰볼까요? 자, 일단 그럼 a랑 다항식은 x 마이너스 2랑 곱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니 먼저 최고차항부터 맞추면 최고차항과 상수부터 맞춰보죠. 그럼 a는 뭐가 되냐면요. 이렇게 되겠네요. x-1랑 곱해줘야 되겠죠. 자, 최고차항은 2x 제곱이 돼야 되고요. 상수항은 1이 돼야 되겠다. 그죠? 2가 나오고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요. 곱해서. 자, 그다음 가운데 1차 항만 찾으면 되겠네요. 1차는 뭐가 될까요? 지금 보니까 여기 2차 항의 개수가 1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먼저 2차 항 나오는 곳이 여기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x 제곱이고요. 그다음에 뭐랑 곱해야죠? x랑 곱해줘야 되겠죠. x랑 곱해지는데 플러스 x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요. x 제곱이 나와야 되니까요. 5x 제곱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5x가 되겠다.
됐죠? 그래서 답은 얘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다. 자, 나눗셈을 물론 하셔도 돼요. 나눗셈을 뭐 이렇게 나눗셈 하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x-1로 나누면 a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해도 되지만, 그죠? 찾아도 되지만 굳이 나눗셈 할 필요 없이 이렇게 좌우 계수 비교할 수 있어서 식을 완성할 수 있겠네요. 됐죠? 네. 다음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자, 6번은 뭔가요? 자, 뭐 이거 이렇게 알고 있는 전개 공식이네요. 3개짜리네요. a제곱 플러스 4b제곱 플러스 c제곱인데 나온 꼴이 보니 이런 꼴이네요. 결국 이건 뭐냐? a제곱 플러스 얘는 뭐 이거겠죠?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b의 제곱이고요. 이거 보니까 마이너스 c네요. 이것의 제곱의 합을 구하는 얘기잖아요. 공식 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3개짜리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3개의 합에서 전체의 합에서 마이너스 2 뭐요? 2개 곱한 거 마이너스 뭐야? 마이너스 2ab 맞죠? 또 2개 곱한 거 플러스 2bc 또 2개 곱한 거 마이너스 2ac 이렇게 되겠네요. 공식 알죠? 우리 자 그래서 결국은 얘는 값이 나와 있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요. 이쪽은 보시면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기 플러스 되죠. 그래서 이 값이 바로 뭡니까? 여기 있네요. 11이 되겠죠. 2 곱하기 11 4 플러스 22니까 답은 26 됐죠? 자 단순한 공식 암기하고 있으면 이렇게 문제는 풀 수 있다. 오케이? 다음 볼까요? 7번 볼까요? 자, 7번 보시면 교과서에서 익히 보던 거네. 다음 이 큰 값을 이 값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뭘 치환해서 푸는 거 기억나나요? 네. 이거 실제 더 곱하기 할 리는 없죠. 2025를 x로 치환할까요? 세제곱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x 답은 x 세제곱 더하기 2027은 x 더하기 2가 되는 거고요. 맞아요? 이것을 뭘로 나눴죠? 이거 2020이 2000x-3이 되겠네요. 다음에다가 x에다가 플러스 9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얘기입니다. 맞죠?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여기가 2차네요. 2차니까 1차가 되겠죠. 나머지가. 그래서 ax 플러스 b로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면 x제곱 플러스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를 뭘로 나눴죠? x제곱 마이너스 3x 9로 나눴더니 몫이 q고 나머지가 ax 플러스 b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걸 실제로 이걸로 나눠도 되고요. 나눌까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나누면 나머지가 바로 나오겠는데 그런가요? 그죠? 뭐 어떡할까? 나눌까요? 나눠볼까요? 자,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를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로 나눌게요. x 한 번 들어가고요. 그죠? 자, 뺄게요. 다시 3 들어가면 끝나네요.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27. 그래서 나머지는 x 마이너스 25가 나와요. 자, 그래서 rx가 뭐다? 나머지가 x 마이너스 25. 그러므로 x 마이너스 25가 나머지인데 원래 x가 뭐였죠? 2025잖아요. 그래서 25를 빼면 2000이 되겠네요. 답은 3번. 그렇죠? 자, 어떤 뭐 애매한 상황이 벌어질 때는 주저하지 말고 그냥 바로 나누기 하는 거. 원초적으로 나누기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죠? 이거 뭐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죠? 뭐 수치 대입법을 넣기도 뭐하고 아니면 좌우 짜맞춰도 되긴 되는데 미지수가 AB 두 개니까 그냥 나누기를 해버렸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2025를 x로 치환해서 풀었습니다. 됐죠? 네. 자, 8번 보겠습니다. 항등식 문제네요. 자, 눈에 보듯이 수치 대입법을 써야겠네요. 근데 미지수가 A, B, C, D 4개나 되니까 일단 혼용합시다. 수치 대입법과 계수 비교법을. 일단 계수 비교로 가장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값은 A겠죠. A 보세요. A가 최고차항이잖아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이에요. A 3차는 여기서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A는 1이에요. A 값 쉽게 구할 수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값들은 이제 뭐 아까 수치 대입을 할까요? 그래서 첫째 먼저 x1부터 대입을 해볼게요. A는 구해졌습니다. x1을 대입하면 좌변은 1 더하기 4 더하기 4 이렇게 되고요. 오른쪽은 1 넣었더니 다 0이 돼버리죠. 0 되고 0 되고 D 값이 바로 나오네요. 그죠? D 값은 그래서 5가 없어지고 D는 4가 되겠습니다. 자, D 바로 구했네요. 그 다음에 또 뭘 구해볼까요? 이제 A, D 구했으니까요. 이번에는 X에 뭐 대입할까? 마이너스 2를 한번 대입해볼까요? 역시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좌변은 마8, 그 다음에 16, 마8, 마5가 되고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여기 0 되죠? 0 되죠? 여기 마이너스 2 대입하면요. 얼마인가요? 마이너스 3C가 되고요. 플러스 D인데요. D는 여기 있잖아요. D가 4예요. 그래서 역시 없어지고요. 3C가 9가 되니까 C값도 쉽게 찾을 수 있겠다. 자, A, B, C 다 찾았습니다. 이제 뭐만 찾으면 될까요? 이제 D만 찾으면 되니까 A, B를 찾아야 되네. B는 이제 찾으려면 X에 마1을 마지막으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마1 대입하면 여기 0이고요. 여기 마1 들어가면요. 일단 좌변부터 내야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1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는 여기 마1 들어가면 B에 마2에다가 여기 들어가면 1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 플러스 여기에 마1 들어가면 마이너스 2C예요. 그렇죠? 플러스 D인데요. 자, 이제 CD 값 찾아놨으니까 C가 3이니까 여기는 마6이 되겠네요. D는 얼마죠? 4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왼쪽 변은 얼마가 4 빼기 4는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6은 요 값은 1이니까 1 곱한 거잖아요. 마이너스 2b가 되고요. 여기는 값이 마2가 되겠다. 그래서 값은 2b는 4가 되니까요.
B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다 구했습니다. 그래서 A, B, C, D 다 더하면 A는 1이고요. B, C, D 해서 답은 18번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9번 볼까요? 자, fx 제곱 마이너스 gx 제곱을 x 더하기 1이라는 1차 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5이다. 그죠? 그러면 이 식에다가 x의 마이를 대입해서 나머지 정리에 따라 5가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f1 빼기 g1이 5가 된다. 됐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fx 플러스 2 gx 플러스 2라는 다항식을 x 플러스 1로 역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6이다. 역시 여기 x 자리에다 뭘 대입해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겠죠? 그러면 역시 f1 g2를 곱한 이 값이 나머지가 6이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오네요. 그죠? 이럴 때 이 식을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다시 얘기하면 이때는 x2를 대입해야 되겠네요. 자, 즉 뭘 구하라? f1의 제곱 플러스 g1의 제곱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뭐 치환하면 간단하겠다. 뭐 f1을 a라 치환하고요, g1을 b라고 치환하면 결국 a-b와 ab의 값을 알 때 그죠? 뭘 구하는 거죠, 이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구하는 거네요. 아, 곱셈 공식의 변형이다. 그죠? 차가 나와 있으니까 a-b 제곱으로 변형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5 더하기 26, 12, 37.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단순한 나머지 정리와 그리고 답을 구할 때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죠. 굉장히 복잡한 숫자 계산인데요. 도대체 이건 왜 냈을까? 자, 일단 루트가 들어있고 이 값을 구하라는 거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값이 뭔가 완전 제곱식이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수의 제곱꼴이 되겠죠. 그래야 루트가 벗겨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루트가 없어질 거거든요. 그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21 곱하기 22 곱하기 23 곱하기 26에다가 20제곱을 더한 수를 뭔가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될 거 뻔한데, 그죠? 뭐를 치환할까요? 21, 22, 23, 26, 20 중에, 그죠? 그나마 좀 가운데 있는 수라 그러면 23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23을 우리 A라고 치환해 봅시다. 가운데 위치한. 그럼 21은 23에서 2를 뺀 거니까 이렇게 되고요. 얘는 23 마이너스 1이고요. 23은 A고요. 그죠? 26은 23에다가 3을 더한 거니까 A 플러스 3이 되겠죠? 20은 A 빼기 3의 제곱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4차식이 나오는데 뭔가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될 거예요. 자, 이 두 개 한번 전개해 봅시다. 차분히. a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되고요. 여기는 a제곱 플러스 3a가 되고요. 얘는 전개하면 a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가 됩니다.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4차식이니까 전개를 한번 해보면요. 뭘 전개할까요? 바로 그냥 단순하게 할게요. 분배할게요. 그럼 a 4제곱이고요. 이렇게 하면 3a의 세제곱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마이너스 3a 세제곱. 아하, 없어지죠?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9네요. 9a 제곱이 되고요. 됐죠? 자, 그 다음 분배 2a 제곱. 그 다음 마지막 6a. 뒤에 건 그대로 쓸게요. 자, 뭔가 정리가 된 것 같죠? 3a 세제곱 없어지고요. 그 다음 여기 6a 없어집니다. 아하. 그래서 남는 건 뭐가 남냐? a 4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9a 제곱, 2a 제곱. 이렇게 하면 결국 마이너스 6a 제곱이 되나요? 그리고 오른쪽에 상수 9가 나왔어요. 이건 뭐죠? 완전 제곱이죠? a제곱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입니다. 됐죠? 자, 그러므로 이건 여기다 루트 씌운 거잖아요. 그래서 루트 a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꼴이라는 얘기니까 이건 이 안은 당연히 이 숫자는 자연수겠죠. 그래서 루트 벗겨지면 결국 a제곱 마이너스 3이 답이 되고요. a는 아까 23이었잖아. 23의 제곱에서 3을 빼는 얘기네요. 23 제곱하면 얼마인가요? 6이고요. 529네요. 그래서 529에서 3을 빼면 526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3번이 됩니다. 자, 루트가 있고 안에 숫자가 있으니까 당연히 루트 안에 숫자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그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만 문제가 되겠죠. 그래야 값이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자, 최고차항의 개수 1인 fx. 그럼 fx는 뭐 이렇게 시작하겠죠. 그죠? 이것의 두근이 알파 베타입니다. fx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것의 두근은 이것이다. 그렇다면 f3. 즉 뭘 구하라는 얘기는 지금 fx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죠? 맞습니까? 자, 일단 fx는 결국 뭐냐면요.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이냐? x 제곱 마이너스 뭐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이런 방정식이네요. 결국 알파 베타만 찾으면 게임 끝나는 거네요. 그럼 어디서 찾죠? 여기서 찾습니다. 자,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니까 실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 2가 되는 거죠. 즉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두 번째 두근의 곱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의 곱은 a분의 c니까요 3이 되겠네요. 자, 이거 한번 전개하면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요. 4는 3이네요. 자,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 6이니까 이게 마 6이 되면 결국 알파 베타 마이너스 12,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넘어오면 1이 되겠죠. 플러스 1이니까요. 이게 0이네요. 즉 알파 베타는 11이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값이 찾아졌으니 이 값을 여기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죠? 대입하면
뭐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1이라는 게 fx가 되고요. 구하는 건 뭡니까? f3이잖아요. f3은 여기 대입하면 되겠다. 9, 6, 3, 18, 11. 그래서 20, 38이 답이 되네요. 간단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는 문제였어요. 네. 자, 12번 보겠습니다. 어떤 z가 복소수인데요. g의 제곱 마이너스 4g 플러스 k가 0을 만족하는 복소수에 대하여 g 마이너스 그것의 켤레의 차가 6i다. k값 구하라. 지금 보시면 이 k도 실수죠. 결국 여기에 계수들이 이 2차식의 계수가 전부 실수예요. 왜냐하면 1이죠, 마사죠, k도 실수니까. 됐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2차식의 모든 계수가 실수니까 결국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에, 그죠? 이게 x 대신에 g를 집어넣어서 성립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한 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또 실계수 방정식이니까 한 근이 지면 그것의 켤레도 근이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두 근이, 이것이 바로 x 이 방정식의 뭐요? 두 근이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러므로 두 근의 합은 두 근의 합공식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4가 되고요. 맞죠? 여기 마사니까요. 그다음 두 근의 곱, 그죠?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a분의 c sk입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구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럼 다행히 여기도 조건이 또 있잖아요. 보세요. g와 g의 켤레의 차가 6i입니다. 그러면 이 식과 이 식 두 개를 연립해 볼까요? 두 개를 더하면요. 결국 뭐가 나오냐 하면 돼 볼게요. 더하면 g가 구해지죠. 4 플러스 6i니까요.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g는 2 플러스 3i가 됩니다. 자, 이게 2 플러스 3i면 그 켤레는 2 마이너스 3i겠죠. 자, 그래서 답 구하는 건 뭔가요? 답은 구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죠? k는 켤레의 곱이니까요. 결국 이게 두 개 곱하면 뭐가 돼요? 4 플러스 3, 3은 9니까 13이 되겠다. 간단하죠? 네, 감사합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자, 두 복수수 알파와 베타에 대하여 요 알파 베타 켤레는 베타네요. 값이 같다는 봐요.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실수고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홀수입니다. 그때 이 값 계산하라 그랬거든요. 알파만 찾으면 돼요. 우리 맞죠? 자, 그 중에 첫 번째 조건 얘는 알파 베타 켤레가 베타라는 얘기는요. 결국 이 얘기는 두 수와 같은 값을 가지니까 크기도 같겠죠. 거기다가 절대값은 분배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고요. 자, 하나 상식적으로, 상식이 아니라 우리 이거 하나 알아둘까요? 어떤 알파가 a 플러스 bi라는 수일 때요. 이 복소수의 크기라는 것은요.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입니다. 이거 그냥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크기가 같다는 얘기, 베타 켤레와 베타의 크기는 서로 같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라는 복소수의 크기가 1이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 값은 결국 여기서 보면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1이라는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어요. 됐죠? 자, 이제 알파는 이걸로 합시다.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계산하면요. a 플러스 bi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i니까요. 자, 이거 먼저 제곱 계산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2abi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i 실수부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플러스 i의 허수부 또 따로 정리할게요. 이렇게 되고요.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 실수가 돼야 된다면 이게 실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는요. 이거 허수부죠. 이 허수부가 바로 뭐가 돼야 돼요?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2ab-b라는 허수부가 0이 되어야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2a-0. 그래서 b가 0이든지 또는 a는 2분의 1이어야 된다는 우리 공식을 하나 얻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가 허수래요.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요. 자, 위에 있는 것대로 그대로 한번 참고해서 정리하면 실수분은 뭐가 될까?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니까요. a 제곱 마이너스 전개할게요. 여기는 똑같고요. 뒤가 플러스죠. a 플러스 bi. 자, 그럼 실수부가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a가 되고요. 허수부가 2ab 플러스 b가 되는데요. 자, 이게 허수가 돼야 되니까 이게 여기가 허수부가 0이 되면 안 돼요. 즉 2ab 플러스 b가 0이 절대 될 수 없거든요. 즉 b로 묶으면 2a 플러스 1이 0이 절대 아니에요. 즉 b도 0이 아니어야 되고요. a도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나온 조건을 그대로 보면요. 여기서 b는 0 또는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데 b가 0은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b가 0이 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건 쓸 수가 없고 결국 얘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a는 얼마가 됐죠? 2분의 1이 나왔으니 b만 찾으면 되겠죠? b는 여기 있어요. b 제곱이 얼마나니까? 1-a 제곱이니까요. 1-4분의 1이고요. 결국 4분의 3이 나옵니다. 그래서 b는 뿔마 2분의 루트 3이 되고요. 결국 우리 알파라는 복소수는 2분의 1 더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라는 복소수를 얻을 수 있다. 그냥 이 복소수를요.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잖아요. 하나는 켤레일 거니까. 요 값을 여기다가 여기에 대입해서 풀면 답이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하는 걸로. 그렇죠? 숫자 계산이 조금 그래요. 어쨌든 넣어서 풀어보시면 이 답을 구해보면 1번이 나옵니다. 됐죠? 네. 자, 14번 보겠습니다. k와 k 플러스 2 사이 구간이 2예요. 크기가. 이때 이 2차 함수의 최소값을 fk라 했을 때요. 이 최소값이 k에 관한 식이라는 얘기죠. 그 k에 관한 최소값이 2가 되는
그때 K 값을 모두 구해라. 자, 일단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가 봤더니요. 완전 제곱식으로 고쳤더니 4,1이 꼭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죠. 대칭축이 4가 되고요. 이런 그래프가 됩니다. 됐죠? 자, 그런데 문제는 구간의 크기가 2이기 때문에요. K가 도대체 어떤 값을 가질 때가 되냐면요. 이 구간의 크기가 2니까 만약에 K가 2가 되면요. 2부터 4 사이가 4까지가 돼 버려 가지고요. 4일 때 최소고요. 또 K가 4가 되더라도 4부터 6까지니까요. 요때도 최꼭지점이 최소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2와 K가 4가 되면 절대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냐? K가 그죠? 2보다 작거나 2보다 작은 쪽에 K가 있거나 첫 번째 K가 2보다 작은 쪽. 그죠? 두 번째는 K가 2보다 크거나 또는 뭐죠? K가 4가 되면 어떻게 되죠? 4부터 6까지잖아요. 4까지이거나 세 번째 K가 4보다는 크거나 K가 4보다 오른쪽. 됐죠? 자, 하나씩 해볼게요. 자, 먼저 K가 2보다 작은 케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범위가 구간이 이렇게 돼요. K가 작으면요. 여기가 K가 있고요. K 플러스 1이면 여기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K 플러스 2일 때 최소값입니다. 그래서 최소값이 뭐가 되냐면요. 최소가 바로 F 얼마일 때? K 플러스 2일 때가 최소예요. 그래서 K 플러스 2 X값을 집어넣어서 한번 구해보면요. K 플러스 2 마이너스 4니까 K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 최소값이 되고요. 이 최소값이 얼마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K 마이너스 2의 제곱이 1이 되고요. 그래서 K-2는 뿔마일입니다. 그래서 K값이 두 개 나와요. 플러스 1일 때는 3이 되고요.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 돼요. 근데 이 중에서 뭐가 답이 되죠? K가 2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는 안 되고요. K가 1만 답이 됩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K가 2부터 4까지 구간을 가지면요. 그 K는 어디부터 어디냐? 2부터 4면 K가 2면 여기까지죠. 그러니까 2부터 4까지면요. K가 여기 있으면 K 플러스 2는 여기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이 꼭지점을 포함해요. 그래서 이때의 최소값은 바로 꼭지점일 때입니다. 즉 얼마일 때? F 얼마? 4일 때 값이어서 그 최소값이 1이에요. 근데 1은 우리 2가 되는 것만 찾잖아요. 1은 2가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만족하는 K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K가 4보다 클 때, 4보다 크게 되면요. 구간이 여기서부터 K가 이쪽에 있겠죠. 4보다 오른쪽 K부터 K 플러스 2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이때가 최소죠. 즉 K일 때가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K일 때가. 자, 그래서 이때의 최소값은 FK일 때입니다. 맞죠? K부터 K 플러스 2까지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 FK일 때는 K-4의 제곱 플러스 2 함수값이 되고요. 이 값이 2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K-4의 제곱이 1이 되고요. 자, 그래서 풀면 K-4는 뿔마 1이거든요. 그래서 K는 1이면 5가 되고요. 마 1이면 3이 돼요. 근데 4보다 커야 되잖아요. 그래서 3은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5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 만족하는 K값은 두 개예요. 1과 5가 되니까 1과 5를 더하면 6이 답이 된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15번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 주어져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만난대요. 두 점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반을 각각 CD라고 했을 때 AB는 이러하고요. 다음 AB와 CD 사이에 거리의 비례식이 있답니다. 이때 K의 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자, 2차 함수 일단 보시면요.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두 근을 1과 3이 두 근이에요. 이런 식이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3이에요. 됐죠? 근데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죠. y는 2x 플러스 k. 물론 직선 이 곡선 아래쪽에 있는 곳을 두 점을 만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가 수선의 발이 그죠? 여기가 C고요. 여기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D라는 얘기죠. 근데 요 길이 대 요 길이의 B가 1대 3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우리 일단 두 지점이 만나잖아요. 교점이 생기는 거거든요. 교점에 일단 CD의 좌표를 정해야 되니까 교점이 생겼으니 알파 베타라고 하죠. C는 알파 콤마 0, D는 베타 콤마 0이죠. 그럼 이 알파 베타는 어디서 나온 두근이냐? 그죠?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라는 2차 함수와 2x 더하기 k라는 직선이 만나서 생긴 교점이니까 결국 연립하면 이것의 두근이 바로 알파 베타라는 얘기가 되고요.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두 근의 합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6이고요. 두 근의 곱도 본능적으로 구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식이 나오고요. 결국 알파 베타를 찾으면 k 값이 찾아지겠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자, 마지막 조건 이겁니다. a에서 c까지의 거리의 비자. 거리는 절대값이잖아요. 그래서 알파부터 1까지의 거리니까 알파 마이너스 1대, 베타부터 3까지니까 베타 마이너스 3의 거리의 비가 1대 3이다. 내항은 내항끼리, 외항은 외항끼리 곱하겠습니다. 3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1은 베타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이 식만 잘 풀어서 위에 있는 얘와 연립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죠. 자, 이거 풀면 절대값 풀어지면요. 3 알파 마이너스 1이 돼서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3으로 풀어지겠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와요. 첫째 3 알파 마이너스 1이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일 때 이럴 때 하나 풀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3 알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베타 빼기 3일 때 두 가지 케이스 풉시다. 먼저 1번 케이스 3 알파 빼기 3이 베타 빼기 3이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면 베타는 없어지고요. 3 알파네요.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건 누구랑 연립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대입하면 되겠다. 베타 여기 대입합니다. 그러면 4알파가 6이 되니까 알파는 2분의 3이고요. 베타는 3알파니까 이것에 3배 하면 2분의 9가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이때 K값은 K는 얼마인가요? K는 3 마이너스 알파 베타네요.
그래서 3에서 알파 베타 곱한 거 4분의 27이니까요. 4분의 12에서 27을 빼면 마이너스 4분의 얼마? 15? 예, 이렇게 값이 하나 나왔어요. 자, 두 번째 케이스. 3알파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일 때는 마베 플러스 3일 때, 즉 베타가 얼마일 때? 6 마이너스 3알파일 때네요. 자, 이것은 누구랑 역시 연립해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는 것과 연립하면 베타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6 마이너스 3알파 가 6이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 알파는 0이네요. 알파가 0입니다. 알파가 0이면 베타는 6이에요. 자, 이때 K 값은 얼마인가요? K는 3 마이너스 알파 베타니까 3이네요. 알파 베타가 0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K는 3. 자, 이제 답을 구합시다. 모든 K의 합이니까요. 그래서 답은 K는 뭐죠? 마이너스 4분의 15와 여기서 나온 3을 더하면 되겠네요. 통분 4분의 15에서 3, 4, 12 더하면요. 마이너스 4분의 3이 답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아주 쉽잖아요. 개념은 쉬운 문제입니다. 계산만 좀 복잡할 뿐이지. 예, 인창 문제의 특징이에요. 자, 이제 서술형으로 출제된 문제 보세요. 서술형이 객관식보다는 더 쉬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객관식에 어려운 문제에 너무 얽매이지 있지 말고 빨리빨리 패스하고 서술형 쉬운 것도 먼저 푸세요. 자, 1번 풀 수 있잖아요. 다음 3차 식을 2x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라. 조립제법 아닙니까? 그죠? 1차항이 0이 되는 x로 나누고요. 그죠? 맞죠? 여기네요. 마 3이니까 나머지는 마 2가 되네요. 이게 나머지예요. 몫은 뭐죠, 여러분? 몫은 이게 아니에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앞에 계수로 한번 더 나눠야죠. 2분의 1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몫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보시다시피 2가 되는 겁니다. 끝. 다음 1차 다항식 px가 있습니다. 1차라고 나와 있어요. 1차 다항식 px에 대하여 다음 4차 다항식을 곱한 다항식을 qx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qx는 이런 얘기네요. 뭐라고요? 1차 다항식 이게 1차예요. 이게 1차예요. 여기에다 뭘 곱했죠? x에 4차를 곱했습니다. 이렇게 곱하고요. 맞죠? 그렇다면 이건 다시 쓰면 이렇게 되겠네요. 1차니까 일반적으로 개수가 1이란 말도 없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1차항 이렇게 되겠죠. 이건 그대로 쓰면 되고요. 이때 이 QX의 모든 개수의 합이 8이죠. 자, 우리 개수의 합은 어떻게 구하죠? X 대신에 뭘 대입해요? 1을 대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1 대입하면 A 플러스 B고요. 여기는 1 더하기 4 더하기 5 빼기 3 빼기 6이니까요. 결국 그죠? 뭐가 되죠? 이게 지금 여기는 9랑 없어지고요. 1이 되네요.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그게 얼마다? 8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이 하나 나옵니다. A 플러스 B가 8이라는 조건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조건 뭔가 볼까요? 이번엔 다항식 QX를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1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죠? Q 마 1이 2란 얘기잖아요. 자, 그대로 대입하면 되죠. Q가 뭐죠? QX는 이거잖아요. 전체 곱한 거. Q 마 1 넣어보세요. 마 1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역시 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 1 넣으면 어떻게 되나? 1 마 4 플러스 5 플러스 3 마 6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럼 이게 얼마냐? 얼마죠? 이 값이 1인, 마 1인가요? 자, 5, 6 없어지고요. 그래서 마 1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돼서 결국 A 마이너스 B거든요. 이 값이 2라는 거죠. 이게 2다. 그래서 두 번째 식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식이 나오네요. 그래서 여기 나온 1번식과 여기 2번식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죠. 1번과 2번을 더하면 되겠다. 더하면 2A가 10이 되고요. 그래서 A는 5가 되고요. A가 5면 B는 3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다항식 1차 다항식 PX는 5X 더하기 3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소수령 3번. 복소수 구하래요. Z. 그죠? 뭐 쉽습니다. G를 뭘로 두면 되죠? 우리 일반적으로 A 플러스 BI라 두잖아요. 맞죠? A, B는 당연히 뭡니까? 실수. 자, 이럴 때요. 이 값을 여기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어서 이 등식이 성립하도록 서로 같도록 하는 값 찾으면 되잖아요. 자, 1 플러스 계산만 복잡하네요. 여기다가 A 플러스 BI 집어넣어요. 됐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3 플러스 I에다가 또 혈내 A 마이너스 BI. 이게 좌변이에요. 좌변. 왼쪽. 자, 계산할게요. 전개 A 플러스 B I 플러스 2AI 마이너스 2B고요. 자, 이쪽도 전개 들어갑니다. 3A 마이너스 3BI 그죠? AI 그다음 플러스 B가 되겠죠. 자, 실수부만 따로 뽑아낼게요. 실수부 A 그다음에 마이너스 2B 3AB 그죠? 자, 실수부는 뭐가 되나요, 여러분? 4A 그죠? 그다음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맞죠? 이게 실수부. 자, 허수부 들어갈게요. I 붙은 거. 허수부는 뭡니까? 2AI 하면 3AI고요. B랑 마이너스 3B니까 마이너스 2B가 되겠죠. 이게 허수부예요. 얘가 바로 우변은 누구랑 같아야 되죠? 우변은 7 플러스 4I가 돼야 되잖아. 이게 7 더하기 4I가 돼야 되니까 결국은 4A 마이너스 B가 7인 것이고 3A 마이너스 2B가 4인 것이니까 맞습니까? 두 개 연립 방정식 풀면 되겠네요. 그래요? 두 식을 각각 빼서 연립하면 연립해보세요. A는 2가 되고요. B는 1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복소수는 2 플러스 I가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복소수의 역수와 켤레의 역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는 2 플러스 I분의 1과 더하기 2 마이너스 I분의 1이니까요. 통분하면요 5가 되고요. 분자 2 마이너스 I 2 플러스 I 들어가게 되면 5분의 4가 답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됐죠? 다항식이 PX네요. 이것을
뭘로 나눴죠? 2차로 나눴네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2x 더하기 3이라는 거죠. 그러면 몫은 뭐겠어요? 최고 차의 개수가 1인 3차잖아. 이쪽이 3차예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몇 차가 와야 되겠어요? 1차겠죠. x 플러스 뭐라 둘까요? x 플러스 뭐 a라 둘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플러스고요. 자, 똑같은 px인데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똑같은 px인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나눴대요. 그랬더니 이때는 나머지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이라는 거지. 근데 이때는 당연히 몫이 달라지겠죠. 최고 차의 개수는 당연히 1이니까 다시 x로 시작하고 일단 b라 그럽시다. 자, 결국은 p2의 값을 찾으면 px를 찾으라는 얘기고요. 결국은 이 식과 이 식이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a와 b의 개수를 찾으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식 짜맞춰 봅시다. 자, 뭐부터 맞춰 볼까요? 먼저 두 개 개수 비교해 볼까요? 위 식과 아래 식의 개수 비교하면 3차는 그대로 됐고 2차만 먼저 해 볼까요? 2차 개수. 2차항의 개수 찾아보면 여기 2차 뭐 있나요? ax 제곱이죠. 그래서 좌변에 ax 제곱 나오고요. 여기 또 x 제곱 나와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아래 거는요. 아래 거 지금 2차 계수 찾는 거예요. 아래 거 2차 찾으면 이렇게 곱해주면 bx 제곱 나오겠죠. 그 다음 이렇게 곱해주면 마이너스 x 제곱에서 2차가 나옵니다. 계수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a 플러스 1은 b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요. 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2라는 우리 식을 하나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식을 얻었으니까 이제 뭐요? 문자를 줄일 수 있겠죠. 어떻게 줄인다는 얘기죠? 자, 위에 있는 b 대신에 b 자리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된다? 그렇죠. b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a 플러스 2가 들어가면 되겠다. 맞죠? b 자리에 a 플러스 2를 집어넣고요. 밑에 지금 그대로죠. 자, 이제 그럼 뭐만 비교하면 됩니까? 이 위에 있는 이 식과 이 a가 있는 식과 이 식 두 개가 같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1번과 3번식이라고 그럴까요? 1번과 3번식이 같은 식이 되면 되는 거죠. 자, 이때는 뭘 비교해 볼까요? 계수 뭐 비교할까요? 우리 계수 상수항은 위가 똑같이 나오고 상수항은 그대로죠. 뭐 해보 1차항 계수 해볼까요? 1차 계수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여기 1차 계수 뭐 나온다? ax 있어요. 자, 위에서 ax 나오고요. 여기 x 있어요. 플러스 x고요. 1차항의 계수. 그다음 여기 2도 있네요. 빼먹으면 안 되죠. 이게 아래쪽에 있는 1차 계수 뭐 있죠? 여기 x 나오고요. 여기 마이너스 a 플러스 2x 나와요. 자, 뭐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에 x 나오고요. 여기 1x 나오고요. 거기다 여기 마이너스 2x 있고요. 자, 계수 비교합니다. 여기는 a 더하기 3이 계수가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그죠? 그럼 뭐가 되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 마이니까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에요. 맞죠? 자,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정리. 자, 그래서 1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이니까 결국 2a가 마 6이 되는 거고요. a 값 나왔어요. a가 마이너스 3이다. 됐죠? 다 보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원하는 px는 결정이 됐어요. 그러므로 px는 뭐가 되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맨 위에 걸로 쓸게요. a 대신에 x 플러스 a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a가 3이니까 그다음 나머지 그대로 쓸게요. 2x 더하기 3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구하는 건 p 얼마였더라? 아까 p 2네요. p 2의 값은 대입하면 되죠. 2, 4, 2 플러스 1에다가 2 대입하면 마 1이 되고요. 2 대입하면 4 플러스 3이 돼서 7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쪽은 마 7이 되고요. 이쪽은 7이 돼가지고요. 답은 0이 나옵니다. 하하. 됐죠? 네. 자, 마지막 서술형 5번 보겠습니다. 자, x가 2와 5의 범위에 있을 때 다음 2차 함수의 최소값, 역시 2차 함수 최소값 구하는 거네요. 그래서 최소값이 19가 되도록 해달라는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 2차 함수의 꼭지점을 한번 찾아보면요. 자, 이 부분이 완전 제곱이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a 플러스 9가 되고요. 그리고 이 2차 함수가 대칭축이 마이너스 a가 된다는 얘기죠. 꼭지점이 여기에요. 근데 문제는 2부터 5 사이의 구간이 이 구간이 어디에 놓이냐가 문제거든요. 첫째는 첫 번째 케이스는 2부터 5가 만약에 대칭축의 왼쪽에 놓이면 역시 그죠? 놓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첫째 어떤 경우 5가 마이너스 a보다 대칭축보다 작은 곳에 있을 때, 즉 a가 뭐보다는 작을 때요, 마이너스 5보다는 작을 때죠. 그죠? 맞습니까? 자, 이런 경우는 어디 최소죠? x 이퀄 5에서 최소잖아요. 5에서 최소니까요. 그래서 f 5 값을 찾아야 되겠죠. 5 값을 한번 계산해 보면 최소 값은 얼마인가요? 5, 25, 5, 20, a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9가 되니까요. 정리하면 a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최소 값이 보시면요, 얼마 돼야 된다고요? 19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맞죠? 이게 19가 된다 그러면 좀 정리해 보면 이게 15가 되는 거라. 이거 보시다시피 딱 봐도 뭡니까? 판별식 음수예요. 맞죠? 그래서 실수 a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됐죠? 두 번째 케이스 볼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어떤 케이스가 될까요? 두 번째는 이제 어디부터? 2와 5 사이에 꼭지점이 포함될 때죠. 이런 식이 될 때입니다. 즉 마이너스 a가 2와 5 사이에 꼭지점 대칭축이 2와 5 사이에 있을 때죠. 즉 어떤 경우냐? 마이너스 5부터 a가 마이너스 2 사이인 경우겠죠. 자, 이런 경우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경우에 어디서 최소죠? 이런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니까 꼭지점에서 최소가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 얼마? f 마이너스 a에서 최소죠. 이 최소값이. 그래서 마이너스 a일 때 꼭지점 얼마죠? 마이너스 3a 플러스 9가 최소가 돼야 되니까요. 이 값이 19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3a가 마이너스 10이라는 얘기니까요. 이때 a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0입니다. 그래서 a 값 하나 찾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당연히 어떤 케이스?
어때? 이번에 이제 대칭축의 오른쪽 편에 놓일 때죠. 2와 5가요. 그러니까 맞죠? 대칭축이 여기인데 이것의 오른쪽.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죠? 즉 이때는 자, 그죠? 자, 이때는 어떤 경우죠? 바로 자, 마이너스 대칭축보다 2가 오른쪽에 있을 때의 범위가 즉 a가 뭐보다는 마이너스 2보다 클 때죠. 자, 이런 경우에 어디서 최소죠? x 이꼴 보시다시피 2에서 최소예요. 요 구간이니까요. x 이꼴 2에서 최소입니다. 그래서 f2 값을 넣어보면요. 이 4 플러스 3수 갖고 갈게요. x에 2를 넣어야죠. 이렇게 되겠죠. 4a가 되겠죠. 자,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자, 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가 되고요. 13이 됩니다. 그죠? 이 맞나요? 그렇죠. 계산이 뭐 잘못됐나요? x 2 집어넣으면 2, 4, 4a 맞고요. a 제곱 마이너스 3a 플러스 9고요. 맞죠?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갬성 됐죠? 이 값이 얼마 돼야 돼요? 19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a 제곱 a 마이너스 6이 0인 거고요. 이건 인수분해가 되네요. 또 인수분해. 그래서 a가 마3 또는 2가 나오는데 자, 그런데 a는 마이너스 2보다 큰 수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은 안 됩니다. 그래서 2만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모든 실수값은 두 개가 나왔죠. 그죠? 여기 하나랑 여기 하나 나왔어. 결국 모든 실수를 구하면요. a는 마이너스 3분의 10이랑 하나는 a는 2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a 값을 모두 구했습니다. 자, 역시 어떤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역시 구간에 따라서 구간 안에 꼭지점이 있냐, 구간 밖에 꼭지점이 있냐라는 그 부분들을 경우를 모두 나누어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네, 수고했습니다.